우리의 오랜 세월 갖고 온 우리의 그 경계라는 게 있어요. 눈, 귀, 코. 이게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허공을 봤더라도 그걸 깊이 이렇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정신 차려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겁을 통해서 또 이 생명을 가져오면서 늘 눈, 귀, 코의 경계를 보고 거기서 희로애락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굉장히 익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찰을 해서 성찰의 힘으로 본래의 진리의 세계를 보고 내 존재의 의미, 상대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성격을 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잠이 와요. 근데 고스톱을 딱 치면 잠이 안 옵니다. 밤새도록 쳐도 안 오죠. 남욕 한번 해보세요. 잠 안 옵니다. 너무 기분 좋습니다. 남욕하면 잠이 안 옵니다. 얼마나 기분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경계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텔레비 볼 때 한번 드라마 꼭 키면 안 보면 못 자죠, 잠이. 왜 그렇습니까? 그 본질이 뭐죠? 작가도 고민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그 시청 올려야 되거든요. 그 뒤통수를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시청자들은. 하루 한 번만 못 자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모든 광고 스폰서 그런 잘하는 작가를 돈을 많이 주잖아요. 몇 억씩 받고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냐면 이 시청자들이 귀통을 잡는 이게 굉장히 발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안 보면 또 굉장히 괴롭죠, 그죠? 보든지 재방송, 우리 집 사람도 재방송 녹음해놓고 나갔다 들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드라마를 안 보면 못 견딥니까? 물론 시시한 드라마 봐봐야 별로 재미도 없지. 재밌는 드라마 왜 그렇죠? 공부하는 자리에서 그 성격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빤한 드라마인데, 그죠? 안 보면 왜 잠이 안 옵니까? 왜 딱 나는 내 이 뒤통수가 딱 그걸 묶여있죠? 이건 우리 근경, 우리 육근의 오랜 겁에서 형성되어 오는 그 형성을 보는 겁니다. 형성. 그러니까 우리 오원 있죠, 우리는? 뭐죠? 색, 수, 상, 그 다음에 행, 식이죠. 예. 색은 이거는 장애. 춥다, 덥다는 배가 있으면 장애 느끼잖아요. 춥다, 배고프다 이런 장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걸 장애를 있으면은 느낌이 일어나죠, 그죠? 느낌은 뭐가 있죠? 늘 즐거운 느낌, 예, 그 다음에 괴로운 느낌, 그 다음에 억지로 말하면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거 뭐 좋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할 때 항상 한쪽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남 욕하면 기분 좋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생은 뭐죠? 지각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일어나요. 느낌에서 사고가 일어나요. 이거는 인간에게 그 사고가 딱 하고 끝나면 돼요. 짐승처럼 딱 좋으면 되는데 안 돼요.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돼요. 형성은 기억. 이 모든 기억이 육근을 통해서 눈, 귀, 코, 아리비 서식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오온의 의미입니다. 색지상의 것이. 이런 그 우리의 성격, 부처님한테 가르쳐 주신 본문입니다. 굉장히 깊죠. 자기를 어떻게 깊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 드라마 볼 때 이걸 한번 비교해 어떻게 설명하셨겠습니까? 내 뒤통수를 꽉 붙잡고 말이죠. 9시만 무조건 앞에 앉게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이 안 보면 못 견디게 하는 겁니까? 보통 우리 기억 속에 뭐를 저장하고 있습니까? 기억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의 내용이 본질이 뭐예요? 물론 기억은 많은 걸 알고 있죠. 근데 그걸 말하는 게 그 성격이 뭐예요? 성격이. 성격이 뭡니까? 그 기억의 성격이. 본질이 뭡니까? 뭐겠습니까, 선생님? 성격의 본질이, 기억의 본질이 뭡니까? 네?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폭포수에서 누가 이렇게
자살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오래도록 잊지 않는 거는 그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친구 이름 잊어먹어도 걔가 남자든가 이거는 다 헷갈리질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상하죠, 그죠? 그 기억 다 헷갈려도 그 상대방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무도 잊어본 적이 없죠, 그죠? 예. 그 이상한 동창들 이름 다 잊어먹어도 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드라마의 본질은 나의 기억에 이 성향과 매우 유사합니다. 취. 부처님은 이걸 취라고 했어요. 문명을 뭐라 하냐면 뭘 가지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한문으로 그렇습니다. 취. 그래서 취라 그래요. 취. 뭘 가지려고 뛰어다니는 거. 이게 우리 취라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우선 드라마는 제일 먼저 뭡니까? 남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이쁜 남자는 잘생긴 남자는 돈이 없어요. 그죠? 또 뭐 여자는 돈이 많아요. 늘 이제 모순과 공주 아니면은 요새는 또 왕자와 공주가 늘 남녀가 있습니다. 그다음 뭐가 있죠? 사랑이 있고. 응? 사랑이 있고. 예, 사랑 그게 남녀예요. 예. 아직까지 동성애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익숙해 있죠, 남녀. 우리 기억 속에 남녀가 있어요. 성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기억.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난 거에 대해서는 남녀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성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영화에는 다 성이 강하죠. 그래서 그걸 강하게 해야 또 우리 끌려갑니다. 뭐 김희애하고 누가 피아노 선생님을 하고 아주 그냥 스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기억의 본질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즐거움, 슬픔. 그건 갈등의 결과지, 그죠? 결과인데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자신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뭐가 움직이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게 이놈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죠? 뭐가 또 있습니까? 이 기억 속에. 내 기억을 떠올려서 8시 반에 맞추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내 속에 굉장히 예민한 걸 붙잡고 있는 거거든, 그 작가가. 그렇죠? 나도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 쇼펜하우어가 그랬습니다. 야, 이거 이 지구라는 게 거대한 신의 음모가 아니냐. 나도 뭐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나서 누구나 글로 가게 되니까, 이건 거대한 음모가 있냐, 이 지구라는 게. 누가 막 기계를 막 돌려서 말이죠. 막 빨려가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매우 깊은 사색을 한 사람이죠. 그 이제 취인데, 그 이제 아까 성의식도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왜 우리는 끌려갑니까? 다음에 이렇게 될 텐데 안 될 같은 거예요. 그죠? 남녀가 분명히 결혼할 것 같은데, 누가 탁 나타나서 얘는 뭐 누구 딸인데 사실은 그 딸이 아니다. 이렇게 탁 나타나면 그 다음 시간에는 저 사람이 또 해방을 치면 어떡하나 이러고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또 드라마가 또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작가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요. 계속. 그게 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대를 완전히 허물어줘요. 계속 허물고 댕기는 거예요. 나는 막 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내 기대를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가슴을 둥그려서 봅니다. 그 기대의 본질이 뭡니까? 그 기대의 본질이 뭐예요? 미래입니다. 미래. 시간. 과거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과거와 미래에 있어서 그게 엄청나게 나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 속에는 아까 뭐 서의식도 있지만은 기대가 있고 그 속에는 늘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본질적으로. 시간의 본질이 뭐죠? 시간의 본질이 뭡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가르쳐줬어요. 대사께서 가르쳐줬어요. 시간의 본질이 뭔지. 네? 가르쳐줬어요. 아까 그랬어요. 화와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화와 복. 시간의 가장 큰 뿌리 속에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겁니다. 이게 점쟁이가 아이고 다음에 꼭 이게 뭐 69 다
그 구자가 들어오는데 이러면 갑자기 다 긴장이 됩니다. 아, 내 주위에 이게 뭐 잘못된 게 없나 싶어서. 그게 뭐죠? 우리한테 시간만 얘기하면 아무 게 없습니다. 화와 복을 탁 얘기하면 다 걸려드립니다. 아까 그 화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망령되이 화와 복을 논하면 이렇게 아까 그랬죠? 정의 시간에. 아까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이쪽에 보면 말이죠. 이쪽에 가운데 보세요. 자성은 본래 한 법도 가히 얻을 것이 없다. 만약 얻을 바가 있다 하여 망령되이 화와 복을 말한다면 이것이고 성령을 일으키면 삿된 견해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면 별거 없습니다. 아유 요새 보니까 딱 삼재가 걸릴 때네 딱 그런다든가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경제들이. 아 다음 달에 뭘 잡아보니까 조금 뭐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러면은 말이죠. 걸리 딱 들어 들어갑니다. 왜 걸리 들어가느냐? 뭐 대학나 소용없습니다. 박사라 소용없어요. 이게 엄청 강한 거예요. 이 육군 속에 이 기억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해도 시간 내 기대와 어긋나게 아슬아슬하면 그냥 안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그 전부 나의 육군 경계 이 업식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그걸 통해서 내 업식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깊이 안 보면은 그런 걸 그냥 인식을 그냥 수행을 하면은 하나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늘 이상과 현실의 갈등, 당위와 현실의 괴리에서 헤매게 되고 수행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도리를 말씀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속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하는 자선품을 공부하겠습니다. 자선품을 있죠. 대사 다 읽어볼까요? 대사가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지시가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었어. 밖으로 일체 선악의 경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 안으로 자성이 부동한 것을 선이라 한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 사는 삶의 미망과 기만, 업식의 위선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 식속에 이 많은 기억의 본질 중에 시간과 기중화복, 선악이다 이쪽이에요. 선악이라는 게. 우리가 만든 선악이라는 건 깊이 보면 뭡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걸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선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보고 아무리 참선해봐야 겉만 참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 가운데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기대와 시간에 걸림이 없어서 바깥으로 일체 선악 화복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 거. 내 마음의 시계를 보고 이걸 자기 시계 본질을 보고 이것이 나를 끌어가는구나 이걸 보고 그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다 허공에 일어나는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허공으로 내가 흔들면 안 되겠다 이걸 아는 거죠. 그걸 좌라하고 안으로 자성이 여여한 것을 선이라 한다. 참 차원 높은 자선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앉아서 숨을 고르게 쉬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우리 오근의 뿌리를 봐라. 이거 보고 이거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다 업통이다. 병이다. 우리가 몇 컵씩 안고 있는 병이다. 이거 우리 본질 아니다. 나는 끝없는 허공과 더불어 나다. 이거 다 경계다. 이게 바로 신기루고 나를 끌어가는 망상이고 아까 위선 기만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차원이 아닙니다. 자선 이걸 자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육조의 선이고 우리 선종의 선이고 보림선언의 선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봉생한테 한 번도 배운 바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참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어떻게 앉으란 말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에요. 보림선언은. 바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바깥으로 경계에 휘둘리지 않고 안으로 여여한 것이 자선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보림선언 자선이에요.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요. 선지시가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밖으로 만일 상에 집착하면 안의 마음이 곧 어지럽고 밖으로 상을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다. 본성이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고요한 것인데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만약 밖으로 경계를 보더라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진정한 정이다. 이 속에는 공돌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겁니다. 공돌이를 보고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경계가 헛됨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정의 이 좌선이라는 것은 공돌이에서 시작한 허공돌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깊지 않고 아무리 오래 앉고 뭐 걸을 때 소리가 안 나고 뭐 소용없다는 거죠. 또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모든 위선과 기만과 그 미망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선돌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면은 선지시가 하명 선정인가, 무엇이 선정이라, 선정, 선의 고유함이라 하느냐, 참선의 정이냐, 왜 이상 바깥으로 너다 나다는 걸 놓고 있는 것을 참선이라고 한다. 내 불란 안으로. 그래서 이런 식작용, 기억의 모든 미망을 이어라도 그것이 헛됨을 아는 거죠. 이런 기억을 눌러서 없애는 거 아니죠?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미망임을 알고 놓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 끊어내는 건 아니죠? 그러면 수술해야지. 머리 수술을 해버려야지. 그러니까 기억을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억을 깊이 이해합니다.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미망임을 아는 거예요. 공돌이에 의해서. 그래서 내 불란 안으로 흔들리지 않음을 정의라 한다. 이게 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약 착상 바깥으로 상에 착해서 하면은 내심 안마음은 곧 휘둘려 버린다. 아무리 참선 많이 하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공돌이가 분명치 않으면 자기 5군의 6군의 뿌리를 보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죠. 외약 이상 바깥으로 상을 떠나면 심즉 불란 공돌이를 통해서 어지럽지 않다. 본성은 우리의 본래 허공짜리는 성품은 자정 본래 해말쑥하고 본래 고유한 것이다. 따로 내가 오군으로 고유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전부 자기의 기대와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그것은 단지 경계에 휘둘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경즉 난 경계를 생각하면 곧 어지럽다. 갖가지 이미지네이션, 갖가지 실행, 그거 성품짜리, 공성짜리 못 보면 다 무슨 놀이죠? 약견, 재경. 만약 경계를 보더라도 이거다 헛되다, 본래 소식이 아니다, 보고 듣는 건 바로 밑도 끝 하나도 없는 위아래도 없는 허공성이다. 허공이 주인공으로서 이 현재 허공을 다투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이것이 진정으로 진정 참다운 선정이다. 이렇습니다. 밑에 딱 읽어볼까요? 만일 밖으로 상을 떠나면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 정이니 밖의 선과 안의 정이 곧 선정이다. 정명경에 이르시기를 즉시에 통하면 되돌아 본심을 얻는다 하셨으며 보살경에 이르시기를 나의 본성이 원래 청청하다 하셨다. 예, 정명이 유마경이에요. 유마라는 게 비말라 키르티잖아요. 그게 이제 깨끗한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마경에 말하기를 즉시에 탁, 이거 본래 다 헛거구나. 이렇게 알면은 바로 본래의 성품자를 얻는다. 또 보살경에 말하기를 나의 본래의 성품은 스스로 청청하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기억은 다 바깥 경계에 시간과 하고도 있지만 본래 그 앞서시기 전부 진열하는 걸 알게 되면, 허공을 알게 되면 허공에서 이 헛된 모습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나는 바로 허공으로의 나다 이걸 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참성품이다. 그러니까 육조에서 말씀하시는 좌선은 뭡니까? 허공을 깨달아 하는 게 좌선이에요. 그렇죠? 그냥 몸으로 앉아서 시간을 오래 하고 그거는 우리 선정의 선이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선지시가 생각 가운데 자기의 본성이 청정을 보아서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면 스스로 불도를 이루리라. 그러나 좌선자는 이 문은 원래 마음을 보는 것도 아니요 청정함을 보는 것도 아니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좌선이라는 이 문은 원래 뭐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앉아가지고 이미지를 말이죠. 살아되기가 청정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죠? 그리고 이거 뭐도 아니냐? 마음을 고요해서 흔들리지 가만히 있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무슨 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뭘 봐야 됩니까? 본래 공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성이 바로 나의 참 법식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선이지. 앉아가지고 의식을 막 고정시킨 것 같다거나 또는 이미지를 가지고 환학을 본다든가 이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텅 빈 마음 본다 해서 빈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꿈임을 알면 이게 텅 빈 거거든. 그럼 그게 깨닫는 것이지 눈으로 어떤 상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그 허공을 한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텅 빈 자리를 깨달아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의심할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뭘 경계되느냐. 끝없이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오는 이 육군 경계가 만들어낸 그것이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이해해서 휘둘리지 않는 것이지 이걸 눌러서 휘둘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본래 이것이 헛된 거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본래 빈자리에서 헛된 거다. 이걸 알아서 놓는 것이지 이거의 본질을 모르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치 말이죠. 우리가 꿈에 어떤 사람이 밤길을 턱 가는데 한참 걸었는데 죽은 친구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보고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거 씨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저기 뭐 기차가 꽤 지나면서 이제 해가 쑥 뜨니까 말이죠. 친구 없는 거예요. 보니까 뭐 몽당 빗자루가 있더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똑같은 겁니다. 알고 보니 빗자루인 거예요. 우리가 싸우다 보니까 그놈이 본래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귀신 나타나도 본래 허공에서 나는 인연 따르는 인연이라 헛개비라는 걸 알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계를 보고 싸우는 거죠.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만일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망령된 것이어서 마음이 헛개비와 같음을 알 것이므로 보는 바가 없을 것이다. 예, 내 마음의 청정을 본다는 거 다 헛개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청정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이 본래 청정한 것인데 망상으로 인하여 진열을 덮은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본래 텅 비어 있는데 자꾸 눈으로 말이죠. 허공을 만든다든지 신지를 만든다든지 소소한 자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거죠. 또 그래서 망상만 없으면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다.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을 본다면 도리어 청정하다는 망상을 내는 것이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본다는 것은 망상이다. 청정도 형상이 없는데 도리어 청정하다는 생각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 말한다면 이러한 견해를 심는 자는 자기의 본성을 말가 도리어 청정하다는 생각에 결박을 자른다. 그래서 참선하다가 뭔가 소소영하거나 뭐 해발쑥한 자리 뭐 이렇게 생각하다 누가 방해하면 되게 썩을 막 냅니다. 그게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못 보게 하니 그렇죠. 그거 다 지가 만들어낸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합니까? 이것이 비우는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 따로 육군을 가지고 만들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좌선이 아니다. 근데 대사께서 이 법문 하실 때는 그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많아요. 그래서 고요한 경계에 누가 방해하면 되게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에서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 공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선지시가 부동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과 허물과 근심을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고 자선부당. 이것이 바로 자선부당이에요. 일체의 경계를 봐도 본래 비어있음을 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 본래 성품자를 보는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지? 반대죠. 선지시가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움직이지 않아 입을 열어 타인의 옳고 그름과 잘하고 못함과 좋고 미워함을 말해서 도가는 어긋나고 등진다. 만일 마음을 보고 청정함을 본다면 곧 도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우리 깨친다는 건 뭡니까? 눈이 코로 아프는 게 아니라 본래 본질을 본다는 걸 깨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허공이 하나의 도리를 알고 그리고 일체 삼라만상이 허공에서는 헛개비라는 걸 깊이 이해하고 자꾸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해하지만 이 경계가 자꾸 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 경계를 억누를 게 아니고 나의 경계의 본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허공을 봤는데 자꾸 이게 일어나거든? 그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헛됨을 일으키고 망을 일으키거나 하고 끌려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선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억지로 뭘 누르려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러고 생각을 고정하려고 그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떤 이미지를 그려서 그걸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육교대사의 이 선법은 본래 공성을 요달해서 일체법이 모두 이런 뿌리라는 걸 알고 자기 속의 경계를 깊이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 기억의 본질 깊이 이해해서 이것에 따라가는 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는 신심에 나오죠. 우리 마음 공부는 오로지 유수식견입니다. 오로지 유수식견, 오로지 식견, 쉬는 거예요. 이 아르마리를 모름지기, 오로지 반드시 이런 말, 유수, 식견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억지로 누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유수, 식견. 그래서 이런 오온에 늘 말이죠. 어떤 게 일어날 때는 그 깊이 봐야 됩니다. 사물도 많이 봐야 되고 행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걸 깊이 이해해서 그 일어난 아르마리를 쉬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억지로 누르고 뭐 부동침을 지르고 그걸 안 되니까 막 이미지를 키우고 그거 아닙니다. 불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육세대사의 법문을 읽어봐도 그거를 확인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서 오늘 공부한 이 교수 좌선, 선종에서 말하는 좌선이 무엇인가, 육조 해문사가 말하는 좌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남은 게 이제 근데 이 그 다음 법이요, 오분양, 개양, 재양, 해양, 해탈양, 그 다음에 참회, 이것을 선에서는 어떻게 모르냐,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것은 바로 오분향과 참회법인데요. 이거를 공부하면 우리 예불성 있죠? 그걸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불성 쓸 때 요 오분향과 이 참회법, 이 전향 참회법, 이 소개가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 다음 공부하면 우리가 이제 버림선은 그 예불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분향 참회법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육대사 만난 이야기, 또 남쪽 북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다음에 우리가 이 오분향과 참회법을 자세히 공부하고 나서는 단경 공부를 전부 이제 회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분향과 참회법을 공부하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좀 눌러주십시오.